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오전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총기와 실탄을 탈취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도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 용의자가 검거가 됐고요.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실탄도 모두 회수됐습니다. 네, 주말 아침부터 시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총기 탈취 사건을 비롯해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 좋은 주말이었고 네. 또 영화제 때문에 사람 바글바글 몰려있던 부산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다행히도 뻔했습니다. 4시간 만에 잡혔는데 네.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말 다행스럽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탄 사격장이 있어요. 서울도 있고 대도시마다 일부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실총, 실탄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 자, 여러 차례 이곳을 드나들던 30세 홍모 씨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격을 하다가 50발들이 사격을 하는데 네. 20발을 쐈고 30발이 남은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 근데 이제 사격장의 여주인 49살 이제 전모 씨가 말린 모양입니다. 네. 그때 이 사격장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그리고 이제 이 총과 실탄. 근데 30발을 모두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19발을 챙겼어요. 그리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이제 잡혔는데 사실은 그 이름을 기재하고 원래 주민증을 대조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명을 기재했다고 해요. 여러 차례 왔던 안면이 있는 손님이니까. 그런데 4시간 만에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이 경찰의 정말 신속한 오랜만에 우리가 과학 수사에 한번 박수를 쳐줄만 하고요. 네. 신원을 즉각 파악을 했고 그리고 미리 이 기지를 발휘해서 승합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 이 홍모 씨를 검거했는데 예. 허리춤에 45구형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있었고요. 총에는 8발의 실탄이 장전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정말 다행스러운 제압이었습니다. 본인이 자살을 하려다가 벌어진 사고인데 이게 예. 계획적인 건지 우발적인 건지 제일 궁금한 게 범행 의도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네. 신문 과정에서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우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 순간의 어떤 뭐 격분이나 흥분 상태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좀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끊임없이 나도 죽고 누군가도 해쳐야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네. 사실은 이 상상과 공상 속의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자기 생각을 또 범죄 계획화하는 과정이 사전에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획적이다, 우발적이다 이것을 다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네. 경찰이 밝힐 문제입니다만 조금 어쨌든 정서가 불안하고 사회적인 분노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극단적인 사람, 난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흉기, 무기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돼버리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총기랑 실탄 관리 문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실내 사격장 안 가봤죠? 예,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탄과 그 총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그게 고정이 돼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잘 돼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여주인이 흉기로 상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래도 이게 탈주할 수 없게 어떤 장치가 돼 있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말이 우선 나오더라고요. 이 사각지대가 이번에 다시 발견된 건데요. 그동안 총기 사건, 그럼 군, 그다음에 경, 우리가 다 그 사건들을 최근에 경험을 예. 했죠. 그런데 이 실탄 사격장은 민간 사격장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혹은 일반 시민 대상으로 총을 쏘게 해주고 몇만 원씩 받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실총, 실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문제는 주인이 카운터를 관리하면 사로라고 하죠, 우리가. 이 트랙에 사로죠. 들어가면 예. 여러 명의 손님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총기가 여러 이 정이 수납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로 하나당 이 사격자가 하나 들어가면 조교가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귀마개를 쓰고 한 명이 발사하는 동안 네. 옆에 조교가 탄피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발 쐈는지 몇 발 남았는지 혹여 실수로라도 이게 이 총 안에 실탄이 하나씩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부산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여주인 혼자 있었다. 물론 이게 민간 사격장이고 돈벌이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인건비 네. 부담이 있었을 수 있고 손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2~3명 이상의 조교들은
우리가 트레이너의 형태든지 예. 안전 요원의 형태든지 배치돼 있어야 하는데 네. 여주인 혼자 있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고요. 네. 사실은 여주인이 지금 칼에 찔린 것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통 남성 교관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고 사로에 그리고 여주인은 카운터에 있으면서 어떤 안전사항에 문제가 터졌을 때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한다든가 네.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상처를 입은 채 피를 흘리면서 뛰쳐나와서 이 신고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그 여주인이 사격장 안에서 사망했더라면 유유히 예. 만약에 이 범인이 여러 정의 총기와 뭐 수백 발의 탄환을 가지고 도주했더라면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위험한 상황들이 예측이 되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안전관리는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예. 부분도 경찰이 앞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실탄 사격장에 대한 허가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경 외에도 이러한 무기를 다루는 곳 또는 총만이 무기이겠는가 여러 가지 무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좀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관리가 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예, 좀 그렇습니다. 갖춰져야 될 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전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어쨌든 검거가 돼서 참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예비 신랑 기분이 어땠을까 참 네. 황당하던데 네. 언니가 그러니까 예비 동생이 예비 신부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식에 언니가 대신 들어갔답니다. 이게 맞아요. 무슨 일입니까? 그 결혼식 전날 신부가 전격 구속이 된 겁니다. 네.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어요. 10여 차례에 거쳐서 9천여만 원 이상 돈을 출납하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요즘에 얼마나 크게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까? 예. 근데 이게 지난 3월에 벌어진 일인데 다음 날은 본인의 결혼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무산시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뭐 하객들도 많이 오고 이게 집안에 문제들이 사람도 걸려 있었겠죠. 측면도 있고, 예. 그래서 이 검거된 실제 신부의 친언니를 이 신부가 27살이거든요. 네. 20대 꽃다운 이제 신부인데 그 언니를 이제 신부로 둔갑을 시켜서 결혼식장에 세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랑은 당연히 눈치를 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떤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메이크업이라든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여성의 얼굴이 좀 많이 달라 보였을 수는 있겠죠. 그럼요. 쌍둥이가 네. 아닌 이상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 뭔가 눈치가 이상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결혼식은 치러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그 하루 이상 넘어갈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신혼여행도 떠났어야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신부는 구속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예비 신랑은 결국은 이제 결혼 자체는 이제 무효로 하더라도 이 신부의 구명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이제 이 신부는 징역이 확정됐고 신랑도 떠나갔고 결혼식은 파혼으로 끝이 났고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신부는 이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긴 했지만 네. 본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라고 하는 변명이 통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뭐 이렇게 걸리고 나면은 이제 난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하지만 가슴 아픈 예. 한 대목은 있어요. 법정에서 이 예비 신부, 이 범죄자, 공범이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결혼 자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인지 알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리는 없어요. 사전에 알았겠고 고등학교 동창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문제는 많이 주나 보죠. 네, 그럼 예, 그렇죠. 그렇죠. 일반 뭐 우리가 시간제 알바, 뭐 열정페이 이런 것에 비하면 범죄를 이제 통한 수익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쇠고랑을 찰 수 있다. 속칭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혼 자금이라는 말은 안타깝지만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이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예, 참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네. 또 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승합차를 훔쳐서 도주하던 20대가 경찰하고 추격전을 네. 벌인 끝에 붙잡혔는데 무면허고요. 네. 오락실에서 운전 배운 게 정말 전부랍니다. 저희 그 뉴스로 네. 나갔었는데 레이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20대니까 이게 성인이죠. 그리고 뭐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인데 본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자오락실에서 카레이싱 게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과격한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그렇죠. 뭐 절벽이라든가 위험 예. 차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더 뭔가 어떤 이제 좀 폭력성이 증폭됐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약 7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걸 보고 네. 훔쳐서 달린 거고 도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격을 한 것인데 네네.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국도를 넘나들면서 40여 분간 추격전, 이 레이싱을 벌였고요. 네. 그리고 17km를 도주했습니다. 대단하죠. 결국은 뭐 이제 신갈, 예. 판교 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신갈 쪽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결국 이제 왜 이랬느냐.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네. 급박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면허는 없지만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뭐 전혀 그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보는 순간 질주 본능이 치솟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네, 거죠? 이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좀 오늘 총기 검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이 상황도 그렇고요. 이 인명 피해 없이 검거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네.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차량도 흉기고 그러니까요. 총기도 흉기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보안에 화면에서만 신경을 보면 써야 진짜 뭐 미국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영화에 오락실에서 나오는 하는 얘기들이죠. 것처럼 하네요. 예. 분노의 질주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참 이거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런 건 원적으로 좀 오지 않아야 될 텐데 운전면허 속성으로 따려고 한국어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유커라고 하죠. 올해 관광객이 이 예년 대비 30% 증가해서 예. 경제 효과는 크게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자동차 면허 취득 관광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성형 관광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직선을 운전하면 끝.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국제면허로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네. 유커들이 한국에 온 김에 면허까지 따서 간다. 그래서 면허 취득 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관광 업체가 이것을 또 모객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당국에선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중국인에게는 운전면허 내주지 마시오라는 강권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협조 공문을 보내왔는데 네. 우리 경찰은 이것은 좀 쉽진 않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 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 겁니까?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시스템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중국인들에게만 이게 문호를 닫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필요로 해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인에게만 안 내주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쉽게 면허를 따가는 걸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허 쉽게 따도 되는 건가요? 결국은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면허 체계가 안전을 지금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너무 거죠. 쉽게 내준다는 게 좀 네, 문제인 거죠. 다른 나라의 운전면허는 그럼 왜 어려울까요? 안전을 고려하니까 그런 거죠. 네. 필기 시험뿐 아니라 실기 시험도 난이도가 있는 뭐 S자도 있고 우리 골절도 있고 과거에 예. T자도 있고 저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오토가 없을 때 스팀으로 매뉴얼 하셨군요. 예, 매뉴얼로. 이 수동 시절에 예. 땄는데 그때 운전면허는 좀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면허 따긴 굉장히 쉽다 보니까 도로 위의 폭주나 운전 이 사고들이 예. 교통사고들이 많이 좀 빈도가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해본다면 네. 중국인에게만 차단한다. 이게 차별이 될 수 있겠죠. 특정 국가, 뭐 인종, 민족에 대한. 그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인에게 면허를 안 내주는 것보다 우리나라 면허 체계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정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우리나라의 쉬운 면허를 따라오는 외국인들은 중국인뿐 아니라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면허 그냥 이게 쉽게 속칭 말해서 쉽게 날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지 주변적인 문제 중국인이 따간다 이런 문제는 좀 부수적인 문제다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유커들이 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네.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경기가 많이 위축됐었고 이후에 이제 최근에 그 황금 연휴잖아요. 그 중국 그렇죠. 국경절 때문에 유커를 많이 몰리고 있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적어도 관광 산업과 국내 유통, 내수시장 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정부가 10월 1일부터 좀 급격하게 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들기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인들에게는 좀 이것이 유치 효과가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우선 사흘째인데 뭐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지표는. 그런데 결국 중국 관광객이 예년에 한 16만 명 정도 이 국경절 시즌에 들어왔다면 올해는 적어도 21만 명 이상 보고 있거든요. 엄청나군요. 30% 예. 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관광 효과, 관광 산업의 진작을 통한 이 내수 경기 활성화, 경기 진작 효과에는 경제적 효과가 꽤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질적인 문화적인 측면도 우리가 받쳐지고 있는 것인가, 중국과의 진정한 문화 교류인가, 또는 이제 유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우리는 잘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 또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간 분들 적지 않은 수가 좀 날림 관광이었다. 이런 불만들도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질적인 측면의 어떤 만족도도 보장이 되는 그러한 관광 서비스인가. 함께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숙제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네. 찾고 싶은 관광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참 중국인들 못지않게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할인 규모나 품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예, 얘기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우선 너무 좀 홍보에 치중을 했던 것 같고요. 올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좀 이 떨어졌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네. 이게 원래 이제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예정된 행사가 아니라 올해 급조된 행사다 보니까 참여 업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편의점, 대형 마트, 전통시장,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온라인 쇼핑몰까지 네. 뭐 한 2,700여 개가 참여했고 어. 할인율은 50%에서 한 70%까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할 만하죠.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커들, 중국 관광객에 대한 효과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내국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뭐 그런 이제 반응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이틀을 지나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상에 정량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의 이 어떤 내심, 심리적 만족도는 좀 많이 불만스럽고, 그래서 이것이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만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좀 실망감을 앞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내국인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명절 다 지나고 명절에 이미 가계 지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10월 1일부터 또 물건 사세요. 이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원조인데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크리스마스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이거든요. 이때 이제 12개월 중에서 미국 전체 내수 유통 매출의 한 20%를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건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한 30여 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그것도 좀 급조돼서 만들어진 거라면 일시적인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좀 이 중장기적으로 보완책들을 일단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럼 좀 예, 쓸 수 있을 때 토대를 쌓아나가야 되겠죠. 시간을 좀 맞춰줘야겠네요, 그렇죠? 연말로 가든가 아니면 추석 전후로 오든가 뭔가 필요한데 지금 이게 왜 육허용이냐 하면요. 국경절이 이제 10월 1일부터 한 일주일이 중국의 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인 휴가에는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냥 중국인 관광객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